꺾은 선 그래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인데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 자료를 가지고서 꺾은 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는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 그리려면은 요러한 모양이 되겠죠. 꺾은 선 그래프를 이제 요러한 모양에다가 그릴 건데요. 여기 가로, 여기 세로.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일단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네, 월이 있고요. 날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가로에는요. 월을 나타내요. 그리고요. 세로에는요. 요 날수를 나타냅니다. 왜 요렇게 정하냐면요. 꺾은 선 그래프는요.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러한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좋은 그래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가로에는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여기 세로에는요. 그래요. 어떠한 양을 나타내는 게 좋겠지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시간은요. 월이 되는 거지요. 9월, 10월, 11월, 12월로 가로에는 월을 나타내고 세로에는 비가 온 날수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결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 물결선은요. 필요 없는 부분을요. 두 개의 물결선으로 생략하는 거였죠. 그런데 봤더니요. 제일 작은 수가 4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해봐야 1, 2, 3 정도만 생략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비가 가장 적게 온 날수가 4일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결선은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결선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정하고 나서 조사한 수량을 나타낼 수 있게 눈금의 수와 한 칸의 크기를 정하는데요. 자, 여기에서요. 제일 작은 수가 4, 제일 큰 수가 9로 4일부터 9일까지는요. 여기에 틀림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따라서 4부터 9까지 여기에다가 생략되는 부분 없이 나타내야 하니까 그렇지.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요. 1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점 찍기입니다.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어요. 즉 9월에 비가 온 날수가 6일, 10월에 비가 온 날수가 9일, 11월에 4일, 12월에 5일. 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점들을요. 선분으로 연결을 해야지 꺾은 선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점은 잘 찍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분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면 땡땡땡땡. 왜? 선분이 아니거든요. 선분은요. 고든선이죠. 고든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땡이고요. 그렇다면은요. 요렇게 연결하면 얘도 땡땡땡땡. 얘는 고든선 선분 맞는데 왜 땡인가요? 왜 땡이냐면은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기 때문에요. 요쪽 점부터 그 옆에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 다음은 바로 요 점입니다. 그런데 얘는 막 마음대로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땡땡땡. 차례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다면은 요 점을 선분으로 바르게 연결을 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여기에서 여기 요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맞게 그린 거겠죠? 따라서 얘도 요렇게 연결을 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자, 끝났다! 이러면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꺾은 선 그래프에 제목을 써야 돼요. 이 그래프의 제목은요. 비가 온 날수를 나타낸 거지요. 따라서 꺾은 선 그래프는요. 가로에는 시간, 세로에는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고서 그리고 나서 물결선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나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얼마나 할지
점점 찍어서 선분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친구들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순서 이렇게 되는구나 기억하면서 옆에 페이지에 있는 개념 익히기 문제 살펴보세요.